안녕하세요. 3월 1일 설레임 민법입니다. 3월 첫날인데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지요? 벌써 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람이 그렇게 차갑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춥겠지만 이제 봄이 올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잠깐 법조항 위주로만 설명을 좀 해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 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인정된다.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전부에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불가분성이었고요. 322조가 유치권자도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 또 이 항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것을 6글자로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불렀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얘기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경매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라 돈으로 환가를 위한 경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323조 유치권자도 과실 수취권이 인정된다. 다만 엄밀한 의미의 수취권 아니라고 그랬죠.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 다만 그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라면 경매해라. 까지를 했고, 오늘은 유치권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324조부터 봅니다. 유치권자는 다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음으로 유치물을 점유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민법상 과실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민법상 과실이다.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책임이 경감된 것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다라고 부른다. 근데 수험생에 따라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제대로 듣지 않는 수험생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그냥 그런 거죠. 그냥 그 뭐죠? 민법의 가장 기본이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해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에서 주로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과실책임, 무과실 했을 때 이 과실의 의미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에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주의를 기울였을 의무, 이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다른 말로 성관주의 의무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제 물건 같으면 제가 그렇게 물건을 관리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 물건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버리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주의 의무는 지지 않는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보다 책임이 경감된 주의 의무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보통의 사람, 물어보는 사람이 유치권자이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상권자이든 전세권자이든 지역권자이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집니다. 다만 소유자라든지 아니면 소유자와 비슷한 지위를 지고 있는 친권자 내지는 상속인, 또 대가를 받지 않는 무상 수취인의 경우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아니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해서 일단은 법조항상 유치권자는 성관 주의 의무가 있다. 그 정도의 뜻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항 가보죠. 2항. 유치권자는 법조항을 좀 보세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제가 약간 시대에 맞지 않지만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뭐 고리타분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 자체도 비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고리타분한 거 아닌가요, 지금? 저는 강사일 뿐이야.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은 걸 가지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고리타분한 거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여간 강의를 좀 하는데 그 다음날 댓글 올라온 거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대체 이게 공부를 위한 강의인지 아니 반박을 위한 강의인지. 그래서 하여간 그래요. 어쨌든 강의를, 그러니까 뜻을 제가 쉬운 민법적인 리갈 마인드니까 또 갑자기 흥분하는데, 이렇게 민법적인 리갈 마인드는 그냥 듣기 싫으면 듣지 마. 항상 그렇잖아요. 쉬운 얘기를 표현하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냥 인정해주니까 강의를 듣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강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가면 되잖아. 듣지 않으면 되잖아. 물론 선택해보기 여기 돈은 내놨을 게 없겠죠. 근데 물건 이해를 하긴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또 갑자기 열받습니다. 자 이거 뭔 얘기를 들었었냐면 자 개를 맡겼다. 그래서 동물병원 수의사가 개를 유치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개가 유치물인데 동물병원의 수의원 중에 하나가 그 수붙이는 거래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개가 순놈이죠. 순놈. 요즘은 개가 거의 중성화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순놈 안놈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모든 개들이 중성화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동물병원의 수의원 중에 하나가 이제 암놈하고 순놈하고 이렇게 접붙이는 거, 이 수 붙이는 것도 대가를 받고 이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금 유치하고 있는 개가 품종이 좋아. 씨가 좋아. 그러니까 그 개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거죠. 사용해가지고 이제 다른 개하고 이제 접을 붙여. 그러면서 대가를 받아. 이렇게 설명했더니 다음날 댓글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기타 등등.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지. 예를. 저도 할 일이 그냥 읽어주면 돼. 근데 어떻게 하면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면 물론 거기서는 부작용 때문에 힘들긴 합니다만 자 유치권자가 정리. 채무자의 승낙이 없다면 개를 유치한 개를 사용하지 마라. 빌려주지 마라. 또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래. 키워드. 자 키워드. 사용자. 여기 사용해 보세요. 사용 보세요. 이거 사용하고 이 사용하고 자 그다음 요 사용. 자 잠깐만. 자 유치물을 사용할 때는 동의 받으셔야 돼. 동의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이래. 그러면 일반적인 사용은 채무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 못해요. 근데 사용 중에 보존이래. 그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용이 꼭 필요한 거야. 그런 경우라면 그러하지 않대. 그럼 여기서 그러하지 않다 의미는 뭐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324조 법조항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다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럼 역으로 따지면 채무자의 승낙이 있다면 유치물을 사용해도 되며 대해도 되며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사용 앞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면 그런 경우라면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방금 이 법조항을 제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서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해라. 그렇죠? 다만 그것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면 그 다음 표현 보셔봐. 채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 이 맥락의 의미. 시험 지문에 파란색처럼 법조항을 그대로 내지 않는다. 법조항을 풀어 쓴다. 우리 시험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시험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오는 시험은 없어. 모든 시험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풀어 써서 낸다. 의미는 그렇게 벌습니다. 하고 자 그러면 1항 볼까? 1항 유치권자는 성관주의 의무를 진다. 그렇죠? 자 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3항이에요. 유치권자가 전 2항. 그러면 여기서 전 2항이라는 얘기는 1항, 2항 합친 말이에요. 1항도 2항도. 그러면 1항과 2항의 규정에 뭐 있다? 위반했대. 위반의 의미가 뭐냐? 1항은 뭐였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진다. 위반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또 내지는 2항은 뭐냐면 채무자의 승낙 동의가 없다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지 못하는데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대요. 끝. 그러면 물권 배우실 때요. 지상권 소멸 청구권. 전세권 배우실 때 전세권 소멸 청구권 들어보셨지? 지상권 배우실 때 지상권자가 지료 2년을 체납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 배우실 때 311조에서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듯이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위반했거나 유치권자의 채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증하한 경우라면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것 역시 형성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사망 얘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시험에 나오는지 연습해 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뭐 했다? 위반했다.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의 동의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한 경우에도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채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 포인트, 보존을 위한 사용이래. 아, 그렇군요. 보존을 위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죠. 따라서 동의 없이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면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 끝. 그런데 자, 유치권 마지막 시간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요 324조예요. 모든 시험에 324조에서 관련된 판례 하나가 눈에 띄는 판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판례 좀 볼까요? 판례입니다. 유치권자가 수급인, 공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도급인에게 예쁜 집을 지어준 거예요. 그럼 집을 지어줬으면 공사대금 받을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도급인, 건물주가 공사비를 안 줘.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자, 포인트, 주택에 거주, 즉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에 들어가서 쓰는 것은 이거 뭐냐? 우리 판례가 뭐라 가냐? 이것이 자,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라 가냐? 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래.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아. 우리가 제가 현재 그 부동산 중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의 없을 때. 근데 어떤 집에 들어가면, 특히 반지하 같은 데 들어가면 반지하가 공실,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근데 첫날 얘를 사진 찍으러 갔을 때는 거미가 없었어요. 근데 며칠 뒤에 가보면 또 거미가 한 마리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살지 않으면 이 거미 같은 게 들어오는구나. 물론 지상층 같은 경우는 2층, 3층 같은 경우는 이제 습한 게 없다 보니까 거미가 들어오지 않는데 지하층 같은 경우는 습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살면 거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지는 지금은 3월입니다만은 예를 들어 한겨울에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차이를 보이잖아요. 지금 설령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물은 틀어놓잖아. 그러면 우리 판례가 뭐라 하냐면 유치권자가 공사대금 받기 위해서 그 유치물인 주택에 들어가서 사용한다. 이것은 그 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동파 방지, 거미 방지 등을 위해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시험을 불문하고 어떤 시험이든 국가공인시험, 큐넷, 즉 산업인력공단에서 보는 모든 민법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판례야. 유치권자가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그냥 사용이 아니라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 그러면 떠올라야죠. 보통의 사용은 동의받아라. 근데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면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따라서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유치권 소멸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1번 지문, 유치권자가 주택에 거주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올 거야. 두 번째, 채무자의 동의 없이 주택에 거주 사용하는 경우라면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라고 나올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경우라면 그러면 남의 집에 들어가 살았으니까 최소한 여관비 같은 걸 아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정도의 차임 상당, 월세 상당의 이득은 이건 부당이득이다. 그러니까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 즉 채무자에게 키워드 돌려주셔야 돼요.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자. 첫 번째,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사용하는 것은 보존 사용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들어가 산 만큼의 월세는 부당이득이다. 따라서 부당이득은 돌려주셔야 한다. 하는 거. 됐나요? 헐, 됐습니다. 자, 그러면 했던 얘기가 어떻게 시험에 응용되는지 볼게요. 자, 보세요. 자, 1번 지문.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아니랍니다. 말이 안 되죠? 말 안 되죠? 그렇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좀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자 글씨를 좀 다시 바꿔볼게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 유치권자가 유치물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1번도 X, 2번도 X, 3번.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 행사한 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할 의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것들 세 가지는 포인트를 잡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324조가 나름대로 우리 320조 유치권 성립 요건 못지않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원합니다. 325조. 유치권자도 채무자에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목 보세요. 유치권자의 상환 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 지출했다면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됐네요. 그렇죠? 자, 2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인가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 한해서 누구의 선택? 소유자. 항상 이건 똑같죠? 모든 법이 똑같습니다.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그가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 또 전세권, 그렇죠. 그래서 점유권에서 봤던 것처럼 필요비 내지 유익비라 경우라면, 자,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항상 소유자. 또 허여가 되는 것은, 기간 연장이 되는 것은 필요비는 허여 안 돼요. 필요비는 허여 안 됩니다. 유익비의 경우에만 허여될 수 있다는 점. 그 정도의 뜻만 좀 정리하시면, 이 정도의 뜻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유치권자에게도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전세권이라면 309조에 의해서 전세권자에게 전세 목적물의 유지 수도물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 여기까지. 법조항이 좀 한 번씩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326조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사나 주택관리사를 듣는 여러분이라면 소멸시효를 배웠기 때문에 이 말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즉, 유치권 행사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답니다. 진행합니다. 이 얘기를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시효가 진행을 한다는 얘기야.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를 배우지 않는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이라면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채권은, 일반적인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즉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해서 돈 못 받아요. 근데 시효가 진행하던 중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하면 소멸시효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야. 근데 문제는 권리를 시효가 진행하다가 행사하면 진행을 시킬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서 스톱하는 것을 중단이라 불러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의 시효가 진행하던 중에 유치권 행사합니다. 그래도 피담보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진행하다 보니까 피담보 채권이 시효가 소멸돼 버리면 유치권 행사 못해. 굉장히 중요한 법조항입니다. 그 정도의 뜻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시험에는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좀 볼까요? 자,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X. 중단되지 않습니다. 자, 2번.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틀렸죠?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멸시효를 정식으로 배우신 수험생과 소멸시효를 대충 이런 뜻이야 이렇게 배우신 분하고 다른 점이 있긴 한데,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법조항. 그래서 일단은 가장 시험에 많이 흔한 지문, 유치권 행사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의 의미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중단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327조 타담보 제공과 유치권 소멸 청구인데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설명할 때 제가 뭘 하겠냐면, 그 동물병원에 현재 나의 막내 자식 같은 개가 담보로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유치권자 수의사에게, 아저씨 제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맡길 테니까 걔 좀 풀어달라고. 이것이 타담보 제공의 유치권 소멸 청구입니다. 즉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자, 두 가지 보세요. 유치권이라면 유치권 소멸 청구가 두 군데 나와요. 두 군데. 324조 사망에 의한 주의 의무 위반의 유치권 소멸 청구하고 327조에 타담보 제공 유치권 소멸 청구 나오는데, 잘 들어보셔. 지금 보시는 327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이 유치권 소멸 청구는 형사권 아니에요. 이건 청구야. 한번 들어봐. 당신이 잡고 있는 개를 풀어주시고 제가 맡긴 고양이를 잡아가세요. 근데 개값은 20만 원이고 고양이는 5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수의사는 무조건 바꿔줘야 돼? 아니라고. 수의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거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324조 성관주의 의무 위반 내지는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유치물을 사용한 경우에 유치권 소멸 청구는 형사권이지만 타담보 제공의 유치권 소멸 청구는 청구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마지막 법조항입니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물론 점유를 상실했다가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유치권 부활해요. 다만 유치권은 점유가 본체다. 따라서 점유를 잃어버리면 유치권 없어. 다만 점유에 상실했던 것이 유치권자가 점유를 찾아오면,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점유를 꼭 반드시 회복해야 돼.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뺏겨서도 회복하면 유치권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점유하면 유치권, 점유하지 아니하면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유치권은 취득시효나 소멸시효와는 무관해요. 예를 들어서 유치권 취득시효할 수 있다. 말 안 돼. 왜? 점유하면 유치권, 점유 안 하면 유치권 아니라니까? 취득시효할 여지가 없어. 유치권은 몇 년간 아니야, 그런 거. 유치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 여기서 문제. 유치권자는요, 점유하기 때문에 점유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했다면 유치권은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권에 기해서는 반환을 청구가 있을지라도 유치권이라는 본권에 기해서는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방금 했던 제 멘트는 알아들으신 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해서,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다른 시험에서 1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권이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에 인정된다. 이건 이해하겠다. 근데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없습니다. 왜? 점유 상실했어.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보셔봐. 요 말의 의미를 한번 제가 다른 각도에서 풀어드릴게. 지상권자가 점유를 침탈 당한 경우에는 점유보호 청구권과 지상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자 점유를 침탈당했으면 점유권에 기해서는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도 유치권 본권에 기해서는 반환 청구 안 돼. 그래서 X. 자,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로 유치물의 점을 상실하면 유치권 없습니다. 오, 그렇죠? 오.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마무리할 텐데, 자, 유치권에 관련돼서 지금 5강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분씩, 30분씩 해서 한 100분이면 유치권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이 보는 시험에서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은 나오는 파트다. 그래서 다시 정리 좀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 했던 거 324조 주의 의무 위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라면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조심할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면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중요한 판례.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동의 필요 없어도 된다. 이 경우에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됐죠? 325조. 유치권자도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26조.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는 진행한다. 마지막. 유치권자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얘기 끝.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만족합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보는 시험이라면 이 방금 지금 5강까지 해서 요 5강 정도만 정리하셔도 여러분은 유치권 무조건 한 문제 맞힐 거라고 이 강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자, 내일 3월 2일 이제 3월달 시작되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휴일이었으니까 편히 쉬었을 것 같고 3월달 멋진 3월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